집을 짓기 전에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물론 집은 건축사와 시공사 분들이 대부분 설계하고 건축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으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내 집을 짓는데 그 정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게 더 이상할 것 같다. 부모님 댁을 지을 때 도서관에서 다양한 건축 관련 책들을 빌려 읽었는데 철근 콘크리트, 즉 철콘 건물이라고 일컫는 건축 방식의 단점이 더 부각되었다. 수많은 책과 유튜버들을 통해 알려져 있지만 대략적으로 적어본다. 일단 철콘 주택의 단점으로 대략 7가지 정도가 있다. 1. 콘크리트 양생 등으로 인해 목조주택에 비해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린다. 50평형 기준으로 목조주택은 대략 4 내지 5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철콘은 1.5배 정도 더 걸린다고 한다. 2. 거푸집 등 가설물 설치 비용 등 때문에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요즘 같이 건축비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요한 선택 기준이다. 3. 소재의 단열 성능이 낮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오랫동안 단독주택 살던 분들은 단독주택이 춥고 덥다는 인식이 있는데 요즘은 단열 제품과 시공기술 발전으로 많이 개선되었다. 목조주택은 더 높은 단열 성능을 갖는다. 목조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벽 사이에 들어가는 단열재를 보면 이해하게 된다. 4. 목조주택에 비해 실내 습도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 곰팡이만 보면 기겁을 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5. 건축 자재 내 유해물질 때문에 새집 증후군 발생 가능성이 높다. 요즘 콘크리트 재료를 폐타이어 같은 재생물질로 만든다고 들었는데 이왕 짓는 집을 유해물질로 범벅하고 싶지는 않았다. 물론 목조주택도 바닥 콘크리트, 벽지 접착제 같은 재료들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는 있다. 6. 한번 사용한 자재의 재활용이 힘들고 철거도 쉽지 않다. 철거는 수십 년 이후의 일이겠지만 개조에 대한 생각은 수년 내에 찾아올 수도 있다. 집을 짓고 나서 몇 달 만에 설계할 때 이런저런 부분을 놓쳤다는 생각이 불끈불끈 쏟아오르기 때문이다. 암튼 목조주택은 구조 변경이 좀 더 용이할 수 있다. 다만 당장 닥칠 일은 아니기에 선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7. 내부적으로 결함이 발생할 경우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목조주택은 조금만 뜯어내면 내부를 훤히 볼 수 있는데 철콘은 그 부분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았다. 훌륭한 설계를 통해서 전기나 하수 등 다양한 배관을 잘 배치하면 철콘주택도 문제 없겠지만 건축가를 잘 만나야 한다. 혹시라도 철콘 전문 설계시공사 분들의 반격이 예상되는데 철콘 주택의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하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던 편견을 충분히 상쇄시키는 장점이 목조주택에 훨씬 많았다. 우리 집 지을 때가 지난 2020년이지만 완공된 목조주택에서 살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이젠 목조주택의 장점들을 이야기해본다. 1. 나무의 특성 덕분에 좀 더 쾌적하다. 나무가 습도가 높을 때 수분을 흡수하고 낮을 때 방출하여 실내 습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콘크리트 건물처럼 건조한 느낌이 별로 없다. 목재에서 방출되는 피톤치드가 공기를 정화하고 살균 효과가 있다고도 하는데 골조공사를 할 때 진동하는 향긋한 나무 냄새가 그걸 증명하는 듯 했다. 하지만 도배를 해버리면 나무가 외부로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2. 단열 성능이 뛰어나다. 나무 자체의 단열성이 콘크리트의 7배, 철의 176배 정도라고 한다. 좋은 단열재까지 적용하면 외부 온도 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기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철콘 주택에 살아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내 생각이 편향된 것일 수 있지만 에너지 효율이 높아 냉난 방비를 30%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절약이 되는 것 같다. 3.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높은 내구성과 안전성이 있다. 철콘과 동일하게 목조도 평균 수명이 100년이라고 한다.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하니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튼튼하다는 말이다. 게다가 지진에 강하고 심지어 불이 났을 때 목재의 탄화 과정이 열 전도를 막아 화재 확산 속도를 늦춘단다. 하지만 사람들의 목조주택에 대한 고착화된 편견은 이런 장점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할 것 같다. 4. 유지 보수가 상대적으로 쉽다. 하자 발생 시 부분 교체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수리도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집도 입주 후에 벽 속에 매립된 하수관에 하자가 있었는데 반나절 만에 수리가 가능했다. 5.
증축이나 구조 변경이 용이한 장점도 있다. 철콘주택 이야기할 때 말했지만 수년 정도 지나면 새로운 집 구조에 대한 열망이 스물스물 올라온다. 구조 변경이 필요할 때 목조주택은 좀 더 자유도가 높은 것 같다. 어쨌든 부모님 집을 지은 뒤 우리 집 역시 목조주택으로 결정하는데 이견이 없었다. 기왕이면 건강한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에 목조주택을 짓기로 결정했고 그에 맞는 건축가와 시공사를 찾았다. 집을 설계하기 전에 건축가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해서 우리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려고 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장점을 최대한 수용하고 가족이 원하는 바를 미리 취재해서 설계에 반영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상상했던 풍경, 원하는 집 분위기, 빛과 바람, 개방감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생각, 집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및 이미지 등을 알려달라고 했다. 추가로 총 6권의 책도 추천해 주었다. 이미 읽은 책도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살고 싶은 집은 이라는 책이 집 설계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건축가와 시공사를 선택하기 전에 실제로 그 회사들을 통해 집을 지은 분들과의 인터뷰도 중요하다. 우리도 동일한 조합으로 선택했던 선배 건축주 댁을 찾아가서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주로 가성비 있는 자재 선택에 큰 도움을 받았다. 예를 들어 벽 마감으로 벽돌과 스타코 사이의 선택, 지붕 마감으로 징크와 아스팔트 싱글 사이의 선택 등등. 어떤 건축주는 설계만 1년 넘게 한다고 하던데 여유가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길어지면 계속 바뀌는 마음 때문에 서로 지치지 않을까도 싶다. 오늘은 여기까지.